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2019년에 ICLR에 발표된 A Closer Look at Few-Shot Classification입니다. 어, 이 동물은 아르마딜로고요. 이 동물은 펭글론입니다. 이 동물은 아르마딜로일까요? 펭글론일까요? 사람은 아르마딜로와 펭글론을 태어나서 처음 봤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뉴럴넷으로 이 문제를 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적어도 수백 장의 아르마딜로와 펭글론의 사진을 학습해야만 했던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퓨전 러닝은 단지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서포트 셋과 쿼리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포트 셋은 트레인 데이터고요. 쿼리 셋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서포트 셋은 3개의 클래스와 2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3-way 투샷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6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이 서포트 셋으로 학습을 마친 모델은 쿼리 셋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1번 질문에는 두 번째 클래스, 2번 질문에는 첫 번째 클래스, 3번 질문에는 세 번째 클래스,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맞춰야 하는데요. 기존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단지 2개의 이미지로 하나의 클래스를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과적합이 심하게 발생해서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학습 방법과도 매우 다른 모습인데요. 여기서 사람이 단 2장의 사진만으로 이 문제의 답을 맞출 수 있는 건 우리는 이미 분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과 오브젝트를 구분하고 오브젝트의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을 셀 수 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정보만으로도 훌륭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컴퓨터에게도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방법이 메타러닝입니다. 메타러닝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학습을 위한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해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면 오토바이는 좀 더 적은 노력으로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메타러닝은 충분히 많은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여서 적은 데이터에 새로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메타러닝을 위해서는 우선 이렇게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특별하게 정렬해 줘야 되는데요. 메타 트레인의 첫 번째 행을 보시면 이 행 전체를 하나의 태스크 혹은 에피소드라고 부릅니다. 메타 트레인의 에피소드 구조는 메타 테스트 에피소드의 구조와 똑같이 이렇게 5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고 한 장씩 각 클래스마다 한 장씩의 이미지가 있는 5-way 원샷 그리고 2 쿼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의 서포트 셋을 보시면 클래스가 5개인 것은 같지만 어, 클래스의 종류는 이렇게 에피소드들마다 전부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쿼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구조는 같지만 구성이 다른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에피소드 트레이닝 메소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에피소드 트레이닝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타러닝을 할 건데요. 메타러닝은 트랜스포 러닝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메타 트레인은 충분히 많은 에피소드들로 사전 학습 모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타 테스트의 서포트 셋으로는 파인 튜닝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피소드의 다양성을 학습함으로써 모델 스스로 학습 규칙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면 메타트레인의 서포트 셋에는 없던 새로운 서포트 셋이 들어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메타러닝을 이용해서 다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투웨이, 포샷, 원 쿼리 구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메타 트레인의 에피소드 구조도 투웨이, 포샷, 원 쿼리로 맞춰줍니다. 보시면 각 에피소드마다 클래스의 구성도 캣, 버드, 플라워, 바이크로 모두 다릅니다. 이 에피소드들로 사전학습 모델을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메타 테스트에 서포트 셋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한 뒤에 메타 테스트에 쿼리 셋이 질문을 하면 도그라는 답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들이 사용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주로 거리를 측정하는 매트릭 베이스 모델들과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 모델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매트릭 베이스는 데이터를 인베딩하면 비슷한 것들은 가까운 곳에 다른 것은 먼 곳에 위치한다는 것을 이용한 모델인데요. 이 거리를 측정하는 커널 펑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몇 가지 모델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샵 네트워크는 CNN을 이용해서 N웨이 K샵계의 모든 데이터의 피처 벡터들을 이렇게 저장하고요. 쿼리가 들어오면 웨이트를 공유하는 같은 CNN을 이용해서 피처 벡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벡터들과 L1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L1 거리뿐만 아니라 미분이 가능한 방법이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중치를 공유하는 똑같은 CNN을 이용해서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을 인베딩하기 때문에 샵 네트워크로 불립니다. 그리고 매칭 네트워크는 학습을 시킬 때 G세타와 F세타는 같은 구조를 사용해도 되고 다른 구조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위에 샵 네트워크하고 다른 점은 여기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벡터 간의 내적을 이용한 코사인 디스턴스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값을 클래스별로 체크함으로써 최종적인 분류를 해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서포트 셋이 3way 5샷이라면 앞의 방법들은 쿼리 임베딩 벡터인 x를 15개의 모든 벡터들과 일일이 비교를 했어야 했지만 프로토타이피컬 네트워크는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의 평균 벡터 c만을 두고 그것을 x와 비교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토 네트워크 논문에서는 거리를 재는 방법으로 네거티브 L1과 코사인 디스턴스를 모두 제시했는데요. 두 벡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해 줄 수 있는 도구라면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릴레이션 네트워크는 앞의 모델들처럼 단순하게 거리를 재는 것이 아니라 듀얼 네트워크의 장점인 러닝 피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서포트 셋에 있는 트레이닝 이그젬플들을 인베딩하고 그 뒤에 쿼리의 인베딩 값을 컨캣해 갖고 새로운 인풋을 만들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그 이그젬플들마다 여기 색깔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젬플들마다 인베딩을 해주시고요. 그 뒤에 쿼리 셋을 인베딩해서 그 뒤에 컨캣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새로운 인풋으로 두 층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진 CNN 기반의 클래시파이어 G세타로 G세타를 이용해서 이제 릴레이션 스코어를 계산할 거고요. 그 스코어를 이용해 갖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측정하는 그 지금까지의 매트릭 베이스 모델과 다르게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는 데이터가 적은 환경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요. 일반적인 클래시파이어에서 세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MAML입니다. 앞선 방법들은 에피소드별로 하나의 분류를 학습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들을 체크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학습시키던 걸 하지 말고 에피소드 간의 관계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전체 셋에서 에피소드를 배치 사이즈로 빼내고요. 그리고 배치별로 경사방법을 이용해서 일일이 웨이트를 전부 업데이트해주고 그리고 하나의 배치가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메타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타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적은 학습만으로도 빠르게 최적화를 시켜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방법의 퓨전 러닝이 제안되었지만 각자 너무 다른 테스트 환경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하나로 세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트레인과 테스트를 동일한 데이터셋에서만 수행했었는데요. 트레인과 테스트의 다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도메인 시프트를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또한 여기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미니 이미지넷과 그리고 CUB200인데요. 미니 이미지넷은 퓨전 러닝을 위해 이미지넷으로부터 샘플링된 데이터고요. 보시면은 클래스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UB200은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라는 단일한 도메인에서 새의 종류라는 클래스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6종류의 모델이 사용되었는데요. 우선 베이스라인 모델을 보시면 음, 베이스 데이터를 에피소드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클래스별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터는 프리시켜준 다음에 새로운 클래스의 데이터를 프리전 익스트랙터를 이용해서 피처 추출하고 클래시파이어를 파인 튜닝 시켜줍니다. 여기서 클래시파이어 부분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만든 걸 베이스라인 모델, 그리고 코사인 디스턴스로 좀 더 매트릭 러닝스럽게 만든 것을 베이스라인 플러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퓨샤 클래스피어 모델은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를 서포트셋과 쿼리셋으로 나누고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이 네 개의 모델에 각각 적용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여기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이라는 지표가 사용됐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각각의 샘플들이 얼마나 조밀하게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같은 클래스라면 가까운 거리에 인베딩 되는 것이 좋을 테니까 이 지표는 낮을수록 성능이 우수한 것이겠죠. 피처 익스트랙션 네트워크가 이렇게 깊어질수록 전반적으로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이 낮아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는 실제 모델들의 퍼포먼스 점수인데요. 논문에서 제안하는 베이스라인 플러스의 성능이 다른 퓨전 러닝들의 성능들만큼 좋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CUV 데이터에서 피처 익스트랙션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알고리즘 간의 성능의 차이 또한 이렇게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 이미지의 그 5샷 부분을 보시면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성능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이것을 도메인의 범위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CUB는 세라는 도메인에 세라는 이제 국한된 도메인인 반면에 이미지넷은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사물들을 클래스로 가지고 있는 더 넓은 범위의 도메인이기 때문에 뭔가 적합한 피처 벡터를 추출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트레인과 테스트의 도메인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의 성능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도메인이 바뀌면서 미리 학습했던 내용들이 쓸모없어졌지만 베이스라인은 그냥 단순하게 어댑테이션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퓨샷 데이터에 더 잘 적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댑테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추출된 피처를 퓨샷 데이터에서 파인 튜닝을 한번 시켜서 피처를 조금 바꾸고 그 바뀐 상태에서 각각의 알고리즘을 다시 넣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해도 여기 보시면은 매칭넷과 MAML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메인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지만 어댑테이션이 적용된 베이스라인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상대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다른 모델에 비해서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메인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전체적인 성능은 떨어지지만 어댑테이션에 적용된 베이스라인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 러닝 투 런 어댑테이션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이 논문은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